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이니 보트 피싱입니다. 제 왼쪽에 보이는 보트 바로 제 보트입니다. 오르카 560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요즘에는 오르카 620이라고 불려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오르카 560을 제가 타게 된 게 벌써 횟수로는 3년이고요. 그리고 만 2년 그리고 6개월이 된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보트는 인천에 있는 럭키마린이라는 업체에서 제작을 한 알루미늄 보트죠. 이 보트로 정말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서해, 남해, 동해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곳을 다녀왔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는 이 보트를 타고 대마도까지 또 다녀왔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영상을 통해 재밌게 또 봐주셨던 그런 보트가 되겠습니다. 저희 타이니 채널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이 보트를 정말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구조라던가 또 뭐 선형이라던가 그 다음에 주행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지난 예전 영상들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준비를 한 영상은 제가 약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타고 다니면서 느꼈던 알루미늄 보트에 대한 뭐 장점 단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약 3년이라는 기간을 겪으면서 느꼈던 알루미늄 선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사실 알루미늄 보트라고 하면 여러분들 참 말들이 많습니다. 수치상으로 어떤 근거 없이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으시죠. 알루미늄 보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얘기할 거는 바로 부식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알루미늄 보트를 구매를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그거 알루미늄 보트 얼마 안 있으면 부식이 나는데 그거 왜 샀어?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외국에도 알루미늄 보트들을 굉장히 많이 타고 다니는데 어떻게 쉽게 그런 부식이 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지금 제가 2년 반이 넘은 시점에서 볼 때 부식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 이 알루미늄 보트를 제조를 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알루미늄 판재가 5083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또 505인가 또 이런 소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60으로 시작하는 그런 소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거는 모르겠지만 외국이라던가 국내에서도 5083이라는 소재의 알루미늄으로 대부분 제조가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 럭키마린에서 제작을 한 이 선체 같은 경우에도 5083이라는 소재를 사용을 했거든요. 선체 어디를 둘러봐도 부식이 생긴 부분, 또 부식이 생길 것 같은 부분조차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보트를 아주 잘 관리하면서 타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물청소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은 물 한번 대충 뿌려주고 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체가 어디 하나 부식에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한 군데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출조를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습관적으로 이 드레인 플러그를 항상 열어봅니다. 그래서 선체, 선저 공간에 물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늘 확인을 하거든요. 어떨 때는 정말 뽀얗게 먼지가 날 정도로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갔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 걸로 본다 그러면은 어딘가 외부적인 파손이라던가 부식이라던가 이런 거는 전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아노드가 있거든요. 이 아노드는 부식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선회기에도 물론 장착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아노드가 보면 처음에 장착했을 때보다는 약간은 좀 부식이 돼서 그 부피가 줄어들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아노드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아노드는 알루미늄 보트의 필수다라는 얘기를 또 하시기도 합니다. 뭐 이거 하나 단다고 해가지고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저는 아노드는 분명히 장착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알루미늄 제조사 대표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조 과정이라던가 보강 방법에 따라 가지고 부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고요. 또 그거를 경험을 해보신 분도 계십니다. 저처럼 이렇게 트레일링을 하는 경우에는 전혀 부식과 관련된 문제는 전혀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요. 단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해상에다가 계류를 해놓고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식에 조금은 취약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조 과정에 있어서 철을 사용을 했을 경우, 철을 이용을 해가지고 보트에 장착이 됐을 경우에 그 철이 부식이 되면서 알루미늄과 함께 부식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경험이 있는 제조사에서 알루미늄 보트를 제조를 해서 출고를 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럭키마린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보트를 계속 생산해내고 출고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믿음이 많이 갔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바로 도장이 있습니다. 이 보트 같은 경우에는
도색을 스프레이 도색이 아니고요, 일반 우레탄 도장을 롤러와 붓을 이용을 해가지고 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사실 조금은 고급스러운 칠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약간 아쉬움은 있었거든요. 추가 금액을 더 냈으면 좀 더 고급스러운 도장을 할 수가 있었겠지만, 지금 2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는 저는 고급스러운 도장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한 후회가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여기 보시면은 제가 어디에 임시 정박을 했을 때는 부분 긁힘이 생겼거든요. 자, 여기도 보면은 좀 이게 이제 임시로 제가 정박을 해놨을 때 생긴 그런 스크래치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일에 고급스러운 아주 비싼 도장을 해놨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리터치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손을 봐야 될 면적도 굉장히 넓을 것이고, 또 비용 또한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지만, 일반 우레탄 도장을 롤러와 붓으로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정말 제가 수리를 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작아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비용 또한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페인트 또한 일반 우레탄 도장을 제가 칼라칩을 보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색상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리터치를 해야 될 경우에는 페인트 가게를 가가지고 선택을 했던 색상의 남바를 불러주면은 언제든지 이 색상의 페인트를 또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알루미늄 보트는 트레일링을 하던 아니면 정박을 해놓든 어딘가에는 살짝씩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고급스러운 도장보다는 이렇게 일반 우레탄 도장을 롤러나 뭐 붓으로 이렇게 칠을 하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수 쪽 넓은 데크 위에 올라왔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미끄러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럭키마린에서는 이 선체를 제작을 하면서 앞쪽에다가는 일반 페인트가 아닌 샌드 페인트를 이렇게 이제 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끄러움이 없는 그런 선수 데크가 되겠습니다. 티그매트를 했을 때는 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오물이 묻을 수가 있잖아요. 티그매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벌써 색이 많이 바랬고, 그 다음에 고양이들의 테러마저도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 데크 같은 경우에는 티그매트를 깔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오물이라던가 또는 손상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 선체를 출고를 하고 나서 추가 작업을 한 거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보이시는 T탑과 그 다음에 뒤쪽에 보이는 이제 그늘막을 달기 위해서 제작한 디귿자 형태의 이제 앵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이제 추가 장착을 했는데요.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어떤 구조나 또 형태대로 이렇게 이제 변형이 가능을 하고 추가 장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죠. FRP 보트 같은 경우에는 뭔가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몰드를 만들어야 되고, 또 몰드에다가 적층을 해야 되고 양생 시간도 필요로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알루미늄 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료와 그 다음에 용접 기술, 그리고 이제 페인트 이렇게 칠을 하면 되는 거라 작업은 훨씬 더 알루미늄 보트가 용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알루미늄 보트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흔치 않은 그런 선체를, 나만의 선체를 타고 다닐 수 있다라는 점이 제가 선택한 이유입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간혹 볼 수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동일한 선체들을 많이 볼 수가 없죠. 또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알루미늄 보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FRP 보트는 만일에 타고 다니다가 폐선을 해야 될 경우에는 사실 돈을 주고 폐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알루미늄 보트 같은 경우에는 폐선을 할 때 돈을 받고 폐선을 한다고 합니다. 뭐 얘는 아직 폐선을 할 단계까지는 아니어도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알루미늄 보트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무게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세요. 아, 이거 알루미늄 보트니까 굉장히 가볍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알루미늄 보트라고 해가지고 절대 가벼운 거는 아닙니다. 알루미늄 보트를 어떤 구조로 어떻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녀석은 무게를 측정을 하면 약 한 1.3톤 정도가 나옵니다. 비슷한 사이즈의 다른 FRP 선체도 차이가 약 한 200kg 많거나 적거나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알루미늄 선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가볍다라고 보시는 거는 절대 오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트라는 게 또 너무 가벼워서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무게가 있어서 적당하게 물속으로 가라앉아 줘야 롤링도 좋고 안정감도 있는 거기 때문이죠. 알루미늄 보트가 가격이 좀 비싸다라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너무 헐값에, 너무 싼 값에 판매를 해서 정말 마진도 정말 얼마 남기지 않고 나중에 수리를 하러 왔는데 봐줄 수도 없는 또 그런 업체보다는 제대로 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업체가 저는 좋은 업체가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루미늄 보트를 혹시라도 구매를 생각을 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